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국가정보국 DNI의 해외 국가 미국 선거 개입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마감 기한이 18일인데 아직 보고서 소식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실망이 지지자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중국 등 미국 적성 국가들의 구체적인 선거 개입 사실을 적시하자는 쪽과 반대하자는 쪽이 맞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DNI가 선거 개입 사실을 적시한 보고서를 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진통이라 희망적인 소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응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를 늦추고 있다는 음모론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우선 DNI라는 기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갈까요? DNI는 도감청과 폭격 등이 불가능한 외진 곳에 자리 잡은 미국의 일반적인 정보 부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DNI는 자체적인 정보 수집 부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DNI는 부처를 말하기도 하지만 부처의 수장, 즉 장관급 강요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 약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정보부처의 감독관이 곧 관청이 되는 것인데 부속기관 없이 미국의 17개 정보부처 수장 간의 합의기관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여러 곳에 분산된 정보부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자 직위인 셈입니다. DNI를 미국 정보기관의 컨트롤타워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정보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은 미약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로 볼 수도 없습니다. DNI에는 CIA와 같은 독립적인 정보기관도 있지만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심지어 재무부와 에너지 산하의 정보기관 17곳이 소속돼 정보 분석을 통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 수장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인물들이지만 이미 진영을 이탈한 배신자들도 많기 때문에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몇몇 정보기관은 아예 기간 내에 보고서 제출이 어렵다고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잡음과 추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 중국의 개입 정도를 놓고 상당히 날카로운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개 정보기관이 들고 온 보고서에는 중국의 선거 개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보고서는 중국의 개입을 과소평가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명기한 보고서 마감 시한, 즉 선거일 이후 45일 이내의 데드라인 날짜인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일이 지나갈 때까지는 아무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론들도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뿐만 아니라 CBS와 같은 민주당 성향 언론들도 지난 대선에서 중국과 이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공작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FBI 국장은 외국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 관련 사건 5,000건 이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FBI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정보당국은 미국인의 해외여행 시 자국의 이동통신 서버를 접근해 정보를 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자주 여행하는 카리브해 연안 국가는 대부분 중국산 이동통신 서버를 이용하는데 미국인이 이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즉각 침투해 해킹한다는 것입니다. 존 래트클리프 DNI 국장은 중국 개입에 의한 선거 영향과 위협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대통령 긴급명령 발효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진행된 우편 부재자 투표와 득표 조작 등 각종 국내적 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보고서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 정부 정보기관이나 하수인들에 의해 투표기계 해킹 시도와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면 곧바로 국내 이슈로 점화됩니다. 또한 외국 정부 개입이 확실하다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명령 등 다른 플랜으로 곧바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실체를 드러낼 플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외국 정부가 바이든 진영을 교란시키고 트럼프의 이로운 선거 공작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FBI와 CIA 등도 선거 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는데 만약 중국 등이 거꾸로 바이든을 돕기 위한 공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 진영은 급격하게 와해될 수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도 소식통을 인용해 래트클리프 국장이 중국에 주목하고 있으며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 모종의 음모를 실행에 옮겼다는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각 정보기관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이미 선거일 훨씬 전부터 중국의 선거 개입 관련 정보를 수집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기적으로 고급 정보를 접하는 래트클리프 국장뿐만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상임고문 등은 이미 9월경부터 중국의 선거 개입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보 수집은 이미 작년 가을부터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여러 정보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중국 개입설은 이제 가설이 아니라 정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정보 분석가들은 중국이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선거 공작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일가의 중국 연루 의혹, 클린턴 일가의 중국 기부금 의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중국 유화전 정책 등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민주당 향수병에 빠져 트럼프 대통령 낙마를 위해 엄청난 공작을 꾸몄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D&I 보고서는 미국 정가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백악관, 법무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연방의회에도 제출되는데 이를 국민들에게 곧바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국민 공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경우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주당 진영 국민들이 반발한다면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투명하게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 D&I 보고서와 긴급명령, 특별검사 임명이 그중 하나라면 또 다른 하나는 1월 6일 연방의회에서의 대통령 선거인단 인준투표를 무력화시키고 6개 경합주에 주의회가 별도로 선출해 보고한 공화당 선거인단을 인준하거나 아예 6개 주의 투표 결과를 모두 폐기하는 것입니다.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려면 의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새로운 안건 토의를 제안할 의원들이 필요한데 주류 언론과 민주당은 그럴 의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무섭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의회에서는 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적어도 3명 이상의 의원이 이의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많은 표를 빼앗겼다. 미래의 선거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방법은 법률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국 CISA 등은 외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인터넷 보안과 기술 분야가 철저하지도 못했다. 이미 죽은 사람, 시민권자도 아닌 사람들이 투표한 사실, 허술한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 관리 등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도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 외교관이 접근하면 돕거나 친해지려는 의도가 아니며 코로나 규제를 없애준다고 유인하고 중국 여행 경비를 제공한다면 누가 돈을 내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중국 개입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연방하원정보위원회 소속의 엘리자베스 체니 연방하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법에 의한 지배를 원치 않으며 모든 국민과 심지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세상을 꿈꾼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제시 벤날 변호사는 네바다주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시한 선거 부정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 등 우리의 증거는 무시하거나 제한했으며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을 언급했다며 일방적인 소송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재판장에 나온 증인들의 현장 증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시한 조서, 증거 13만 건 중 고작 15건만 채택하는 등 편파적인 소송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네바다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고 변론 시간이 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소장 서류는 무려 8,000페이지가 넘었는데 재판부는 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서류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미니언 투표기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미니언과 각주 선관위는 투표기계에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크리스 크레브스 사이버 보안국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인터넷 연결 과정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크레브스 전 국장은 전체 투개표 과정에서 여러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된다. 투표기계 등록, 투표용지 디자인, 단계, 인쇄, 투표, 개표, 개표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에서 인터넷 연결이 이뤄진다. 그러나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에 연결하면 안 되는데 선거일에도 비공식적인 자료의 송수신을 위해 인터넷에 연결될 수도 있다. 투표기계에 모뎀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처럼 연결과 연결 해제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위스콘신주에서 그랬듯이 개표 결과 전달을 위해 잠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투개표 과정에서 얼마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조작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도미니언 투표기계에 대한 아주 단순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투표기계는 엄밀히 얘기하면 투개표 기계라고 해야 옳습니다. 일부 주는 종이 투표 없이 이러한 도미니언 투표기계에서 바로 기표합니다. 또 다른 주는 종이 투표를 진행하고 이 종이 투표 결과를 컴퓨터 스캔 처리해서 개표를 진행합니다. 종이 투표 없는 전자투표의 경우 프로그램 조작이나 외부 해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이 투표를 하고 스캔을 했을 경우에도 미시간주 포렌식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멀쩡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표를 감별 불가능한 표로 분류하고 수개표를 진행해 바이든 표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 기록 자체를, 즉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조작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포렌식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D&I 보고서 제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이슈 이스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시청 끝까지 해주세요.